자, 확률 통계 방학 때 한글을 다시 처음부터 이제 중간고사 대비로 해서 시작할 거야. 그전에 뭘로 할까 고민하다가 시너지를 하려고 했다 양이 너무 많아. 그치? 그러면 시험 중간고사 보니까 한 800문제 될 텐데. 그것만 아니라 부교재도 있지, 스특도 써야 되고 하니까 너무 많지 않은 걸로 찾다가 일단 RPM으로 하기로 했어. 근데 RPM은 또 문제가 너무 적어서 그래서 수업 때는 RPM과 세트인 개념 원리로 한 번 더 개념 잡고 숙제로 RPM을 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할게. 그래서 교재는 따로 사지 않고 선생님이 몇 시간마다 이렇게 줄 테니까 들고 댕겨. 들고 댕겨. 답지는 파일로 줄 테니까 단톡방에. 오케이? 자, 첫 번째가 원순열인데 들어가기 전에 일단 중학교래. 1학년 때 과정에 대한 복습이죠. 왜? 우리가 학통을 배웠더라도 결국 순절 가지고 계속 써먹으니까. 맞지? 자, 첫 번째는 우리 합의 법칙이야. 걔가 뭐야? 합의 법칙은 더한다. 경우의 수를 구할 때 더한다. 우리 확률 됐잖아. 확률 할 때도 더한다. 언제 더한다 그랬어? 언제 더한다 그랬어? 또는일 때 더한다라고 했지. A 또는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 또는 A 또는 B가 일어나는 확률을 구할 때는 각각의 경우의 수 확률을 구해서 더하는 거였죠. 맞지? 곱의 법칙은 언제 곱했니? 그치? 그리고일 때는 각각을 구해서 뭐한다? 곱한다. 가끔 A와 B가 둘 다 일어날 때, 동시에 일어날 때 A도 일어나고 B도 일어날 때는 각각의 경우의 수 구해서 곱한다. 각각의 확률을 구해서 곱한다. 이랬잖아. 그치? 단 합을 때 정확할 게 뭐였어요? A의 경우의 수 구하고 B의 경우의 수 구한 다음에 반드시 맞나? A와 B가 둘 다라는 경우가 있다면 중복되는 한번 빼주자고 했죠. 그래서 이 부분을 꼭 확인하셔야 돼. 또는 때를 더하는데 더한다면 반드시 마지막 단계는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는 양쪽에서 두 번 계산되었기 때문에 한 번은 빼주셔야 된다고 했어요. 됐죠? 그게 다야. 이건 계속 쓰일 거야. 왜? 문제마다 사건 A 또는 B 또는 A와 B가 둘 다 일어나는 경우의 수 또는 확률을 물어볼 테니까. 됐음? 두 번째 순열. 순열이 뭐였어요?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택하여 나열하는 것이지. N개 중에서 R개를 선택한 다음에 나열까지 하는 것이 순열이고 NPR로 썼잖아. 그치? 여기서 나열이라는 건 꼭 줄을 세워야만 나열이 아니라고 그랬고요. 순서가 의미 있는 상황이라면 다 나열하는 경우라고 했지. 즉 순서가 바뀌면 경우의 수가 달라지는 경우. 순서를 내가 따져가면서 경우의 수를 세야 되는 경우라면 다 순열 문제였어요. 그래서 계산 어떡하니? n부터 하나하나 줄여가면서 곱하겠죠. 그래서 언제까지? r개까지 곱하는 거였죠. 맞니? 자, 얘를 물론 팩토리얼로 나타낼 수 있지만 어차피 수능 볼 때는 그 부분은 크게 중요치 않고 계산만 열심히 해주시면 되겠다. 됐지? NPR은 n부터 하나씩 줄여가면서 파는 거고 언제 순위를 쓰느냐가 더 중요하잖아. 언제 쓴다고요?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서로 다른 r개를 뽑는데 그냥 뽑기만 하는 게 아니고 뽑은 다음에 순서까지 우리가 생각해줘야 될 때 그때 순위야. 자, 그와 비교해서 조합은 뭐야?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그냥 뽑기만 할 때, 선택만 할 때는 조합이지. 즉 선택만 한다는 얘기는 순서를 생각하지 않는다. 순서는 고려하지 않는 상황일 때는 조합이라 하고 계산을 하니 R 팩토리얼분의 NPR로 계산했었어요. 맞지? 그래서 순열과 조합의 가장 큰 차이는 R개를 선택하긴 하지만 순서 생각한다? 하지 않는다의 차이였어. 그래서 문제에 제시된 다양한 상황 속에서 순서가 중요한지 중요하지 않은지 순서를 생각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꼭 따져보셔야 돼. 아무 생각 없이 느낌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확실하게 따져보시라는 얘기야. 알겠니? 자, 이게 이제 1학년 때 배웠던 내용이고요. 알겠어? 이렇게 풀어봐. 5 또는 10이 되는 경우나 합이 5가 되는 경우, 10이 되는 경우 따로 구해서 더하면 되겠죠. 근데 둘 다 이런 경우가 있다면 빼야 되지만 합이 5가 되면서 동시에 10이 되는 경우는 없잖아. 더하기만 하면 끝나겠죠. 자, 그 다음에 합이 4일에서 되는 경우는 합이 4가 되거나 8이 되거나 12가 되면 되겠죠. 역시 또는이니까 뭐야? 따로따로 구해서 더한다는 거야. 자, 곱의 법칙은
144 이하의 약수의 개수. 약수의 개수 하는 방법 알죠? 소인수분해 한 다음에 지수에다 1을 더한다면 다 곱하는 거예요. 그치? 왜 그게 고의 법칙에서 나오겠니? 144를 봐봐. 소인수분하면 12의 제곱이죠. 2의 4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일 거야. 됐니? 그럼 약수는 어떻게 써? 4에다 1을 더하고 2에다 1을 더해서 곱하면 약수의 개수 15개가 나와야지. 됐니? 자, 저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였어요? 약수가 되려면 2가 총 4개 있는데 그 중에서 적당히 꺼내면 다 약수가 되는 거죠. 그지? 그럼 2를 꺼내는 방법의 수는 몇 가지야? 2를 하나도 안 꺼내는 것부터 해서 2를 4개 꺼내는 까지 총 몇 가지 있어? 5가지 선택지가 있죠. 4승이니까 2가 4개 있으니까 안 꺼내는 것까지 포함해서 5개가 되는 거야. 베스트 더하기 1이야. 맞지? 그리고 3도 2개 한도 내에서 막 꺼내면 다 약수가 되죠. 그치? 그럼 안 꺼내는 것부터 2개 꺼내는 것까지 2 더하기 1까지의 선택 방법이 있죠. 그러면 이놈의 약수가 되려면 여기서도 2 중에서 몇 개를 꺼내고 그리고 3 중에서도 몇 개를 꺼내면 되겠죠. 여기서도 5가지 중에 한 가지 선택을 하고 여기서도 3가지 중에 한 가지 선택을 하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보니까 뭐야? 곱했던 거야. 그치? 그래서 지수에다 1을 더하는 이유는 뭐야? 안 꺼내는 경우 지수가 0이 되는 경우까지 해서 1이 나오는 거고요. 그들끼리 곱한 이유는 둘 다 꺼내야 되기 때문에 곱의 법칙을 쓴 거라고. 됐지? 자, 전개식에서 연결하는 개수야. 전개하려면 어떻게 돼? 분배법 쓰겠지? 분배법칙이 뭔데? 여기서 하나랑 여기서 하나랑 여기서 하나 곱하는 거잖아. 그지? 그럼 여기 둘 중에 하나를 꺼내고 그리고 여기 3개 중에 하나를 꺼내고 그리고 마지막 3개 중에 하나를 꺼내니까 뭐야? 곱해야지. 그리고 있잖아. 맞지? 여기 A, B 중에 하나를 꺼낸 다음에 그 다음에 LMN 중에서 하나를 꺼낸 다음에 그 다음에 X, Y, Z 중에 하나를 꺼내서 곱할 거 아니야. 그래야 항이 만들어지겠지. 그럼 경우의 수는 여기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경우 셋 중에 하나 선택하고 셋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 각각 곱하는 거야. 됐지? 그런 식으로 조금 약간 어째서는 느낌이 들더라도 그렇게 맞춰서 계속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돼. 그래야지 비슷한 상황에 들어왔을 때도 그렇게 생각을 해나갈 수 있으니까. 그치? 처음엔 너네가 생각을 따라가는 거야. 선생님의 생각이나 책에서 하는 생각들을 따라가셔야 돼. 너네 생각 고집하면 실력이 안 들어, 보통은. 자, 순열. 5명이 순서 정하는 거야. 줄 서는 거지. 5명 전체를 줄 서는 게 얼마야? 그냥 5 팩토리얼이지. n 팩토리얼이 n개를 줄 서는 거니까 5 팩토리얼은 5, 4, 3, 2, 1이고 5팩은 120이라는 걸 기준으로 기억하는 것도 필요해. 5 팩토리얼은 120이야. 암기하시고요. 자, 10명에서 대표 1명, 총 1명, 2명을 뽑아야 돼. 그럼 얼마야? 10명 중에서 2명을 뽑죠. 자, 근데 뽑기만 하면 되니? 뽑아서 순서까지 생각해야 되니? 10명 중에서 2명 그냥 뽑아내면 알아서 대표 총무 정해치니? 아니지. 2명을 뽑은 다음에 너 대표에는 총무에까지 해야겠지. 순서 정해주셔야겠지. 자리. 그럼 뭐야? 10? P2가 돼야 되지. 순서 중요한 거. 그럼 얼마? 10 곱하기 5. 4개의 문자 A, B, C, D를 이걸 나열하는데 A와 C를 이웃해야 된다. 자, 기억해봐. 이웃하게 나열하려면 어떻게 됐어? 이웃해야 될 놈들을 둘을 묶어서 하나 취급하는 거지. 이웃하게 나열하는 경우는 이웃해야 할 놈들을 묶어서 한 개 취급하는 거야. 그럼 묶어서 한 개랑 거기다가 B하고 D까지 총 몇 개를 나열하는 거니? 3개가 돼버린 거야. 묶었기 때문에. 맞지? 3개를 나열하는 건 얼마니? 3팩토리얼이고 그러면 얘들이 묶여서 하나로 나열되겠지. 근데 그 묶음 안에서 A와 C가 자리를 바꿀 수는 있네. 얼마야? 2개 자리 바꾸는 게 2팩토리얼이겠죠. 자, 이거 기억해야 돼. 원순위에서 쓸 거니까. 이웃하게 나열하는 경우는 이웃해야 될 놈들이 둘이면 둘, 셋이면 셋을 하나로 묶어서 한 개 취급하는 거야. 그 한 개랑 나머지 애들이랑 묶어서 다 전체를 나열하시면 되는 거고. 반드시 곱하기 마지막에 뭐 해야 된다? 그 묶음 안에서도 자리를 바꿀 수 있죠. 묶음 안에서 자리를 바꾸는 경수를 곱하셔야지 제대로 되는 완성. 됐지? 그러면 이해했어? 이웃한다 어떡하라고요? 묶어서 하나 취급한다. 자, 이웃한 경우 어떡하라고? 묶어서 한 개 취급한다. 그리고 마지막에 반드시 뭐 해야 되나?
뭘 곱해야 된다고? 순서 어디서? 묶음 안에서 순서 바꾸는 경우를 곱하셔야 된다. 됐지? 여기까지 물는데 까먹기 봐. 그 다음에 좋아. 좀 크게 잘 안 보이지, 그치? 안 보이면 책을 같이 봐. 남학생 5명과 여학생 4명으로 구성된 총 9명 있는 모임에서 4명의 대표를 뽑을 때 남자 둘, 여자 둘 뽑아야 돼. 자, 9명 중에서 4명을 뽑는데 조건에 붙어 있죠. 남자를 2명 뽑아야 되고 여자 2명 뽑아야 돼. 어떻게 할까요? 남자 5명 중에서 2명을 뽑고 그리고니까 뭐야? 곱하기 여자 4명 중에서 2명을 뽑으면 되는 거야. 자, 그냥 대표니까 순서 중에 안 중에 그냥 2명 뽑으면 끝나는 거지 뭐. 순서 정할 필요 없죠. 그러니까 C를 쓴 거야. 5C는 10, 4C는 6. 그래서 얼마다? 60. 자, 두 번째 A와 B를 포함한 8명 중에서 A, B를 포함하여 5명 뽑아서 1년을 세우는 거야. 자, 그럼 봐봐. 1년을 세우고 줄을 세우긴 하는데 봐봐. 순절 쓰면 바로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8명 중에서 몇 명 뽑는 거야? 5명 뽑는데 그냥 뽑는 게 아니지. A, B를 뽑은 채로 5명 뽑아야 돼. 그럼 A, B는 미리 뽑아둬야겠죠. 맞네? 그럼 몇 명 남았어? 6명 중에서 몇 명 더 뽑아야 돼? 3명 더 뽑아야겠지. 그럼 60, 3이 됩니다. 그럼 6B 3 아니에요, 선생님? 아니지. 나열할 때는 이 3명만 나열할 게 아니잖아. AB도 같이 나열해야 되잖아. 그치? 그치? 그럼 AB를 먼저 뽑아놓고 그래서 그려봐. AB를 반드시 뽑아서 나열하라며. 그럼 AB를 먼저 뽑아놓고요. 몇 명 더 뽑아야 돼? 3명 더 뽑아야겠지. 3명끼리 나열하면 돼? 아니지. 일단 뽑아놓고 AB랑 묶은 다음에 섞은 다음에 나열해야겠죠. 3개를 뽑기만 한 다음에 그 3명과 뽑아놓은 AB를 합쳐서 총 5개를 나열하는 거 얼마야? 5팩트를 보시면 되겠죠. 뽑아낸 3명과 미리 뽑았던 AB까지 합쳐서 5명을 좀 써야 되잖아. 얼마야? 5팩트예요. 그치? 그래서 선택과 나열을 끊어서 생각하시는 게 여러모로 편리합니다. 됐니? 근데 자, 그냥 나열하면 5팩토리얼이지만 어떻게 되냐? 조금만 또 붙었네? A, B 두 사람을 일렬로 이웃해야 된다며. 그럼 또 여기 3명과 A, B 둘이 있는데 그 A, B 둘은 묶어서 하나 취급해야 된다며. 그럼 몇 명을 나열하는 거야? 4명 나열하면 4팩이 되겠죠. 맞네? 마지막 뭐 해야 되는 형이야? 그치? 둘이 자리 바꾸는 건 2팩을 곱하자 이다 자리 바꾸는 거. 맞지? 항상 기본에 충실하시면 되는 거야. 자, 이제 본격적으로 확통에 여기 들어갑니다. 자, 첫 번째가 뭡니까? 원순열. 이러면 알 수 있지. 원순열이 뭐야? 둥글게 변하는 거야. 근데 선생님 얘기했잖아. 꼭 둥글게 변하고 둥글다는 게 집착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치? 본질이 뭐야? 둥글게 변하기 때문에 뭐가 없어? 방향이 없는 거야. 처음과 끝이 없는 거라고요. 즉 회전하며 일치하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라고. 둥글기 때문에 4개를 둥글게 변하면 어디가 시작인지 끝인지 알 수 있어? 없어? 없는 거야. 따라서 회전시킬 때마다 중복된 경우가 생기는 거지. 그지? 그거에 더 본질적인 거는 결국은 방향이 없기 때문에 이 4개의 자리가 처음에는 구분이 돼? 안 돼? 안 돼. 어느 자리가 어느 자리인지 구분할 수 없어. 다 똑같은 자리야. 그게 원순절의 본질이야. 둥글고 안 둥글고는 문제가 아니고요. 그지? 내가 앉으려고 배라려는 그 자리들이 서로 구분이 안 되는 똑같은 자리야. 어느 자리에 처음 앉더라도 상관없는 거야. 너보고 어디 앉을래 그러면 이거 고민하냐 안 하니? 안에 똑같은 자리니까. 그런 상태가 바로 원순절의 상황이야. 자, 이 4개의 상황에서 4명을 앉히는 경우는 몇 가지였어? n-1팩토리였죠? 3팩토리였어요. 자, 3팩토리에 대한 이유는 2가지 설명할 수 있어. 원래는 4명 앉히니까 4팩토리였는데 끼릭 돌아갈 때마다 중복이 되지. 중복이 몇 번 되니? 4번 되지. 나누기 4니까 4팩에서 4 나누면 뭐가 되니? 3팩 되는 거지. 됐지? 두 번째는 어떻게 생각하라고 그랬어? 얘들이 자리가 모두 똑같으니까 이런 일이 생기잖아. 그래서 그다음 먼저 한 자리를 정해줬죠. 아무나 아무 자리에 앉혀주면 되는 거야. 자, 자리 정할 때의 경우 수몇 가지로 뭐라고 그랬어? 한 가지로 생각을 했어. 한 가지. 왜? 여기에 또 특정한 누구를 앉혀야 되니? 자리 정할 때는? 아니야. 4명 중에 아무나 앉혀도 돼. 한 가지야. 자, 그럼 꼭 이 자리에 앉혀야 되니? 4자리 다 똑같다며. 아무 자리에 앉혀도 되는 거야. 따라서 아무나 아무 자리에 앉히는 경우의 수는, 자리를 보장하는 경우의 수는 한 가지야. 그래서 일단 아무나 아무 자리에 한 명 앉아있지.
자, 얘가 앉게 되는 순간 더 이상 원순열이가 아니다. 아니다 그랬지. 누군가가 한 자리에 앉게 되는 순간 나머지 자리들 서로 구분되는데 구분되잖아. 얘의 맞은편 자리, 오른편 자리, 왼편 자리 구분돼 버리니까 더 이상 원순열 아니야. 그냥 순열돼 버린 거야. 그럼 남은 3명을 3개의 자리에 앉히니까 그냥 순열 얼마야? 3팩토리얼. 그래서 3팩토리얼 나온다. 두 가지 방법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했고요. 그냥 무턱대고 원순열은 n-팩만 외우면 안 된다고 그랬어. 왜 n-팩인지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지 제대로 원순열 써먹을 수 있다는 얘기야. 됐니? 원래는 n팩인데 중복되는 게 n번 생기니까 나누기 n에서 n-팩이 된다는 설명과 원래는 n팩인데 자 모든 자리 똑같으니까 아무나 아무 자리 한 명 앉히고 나면 원순열이 아니게 되지. 그러면 n-1개를 n-1개 자리에 앉히니까 n-팩입니다 라고 쓸 수 있는 거야. 그럼 이 원순열에다가 이제 앞에 봤던 뭐가 결합되겠어? 여러 가지 합의법칙, 고비법칙, 그 다음에 이웃하는 경우, 이웃하지 않는 경우들이 계속 이제 덧붙여서 문제 나오겠죠. 문제 보면서 되겠다. 자, 필세제 1번에 몇 번이야? 내가 잘 안 키워야겠죠, 그렇죠? 아이? 여기 가지고 30분 안 됐는데 30분 안 됐는데 1분 남았어. 어? 1분에 시간 안 나? 1분에 무슨 밥 한 것도 먹어. 많이 드세요. 뭐고? 누구야? 누구야? 성우야, 너야? 네? 너야? 네? 계기냐 지금? 아니, 형제가 별 리가 없지. 형제 좀 존나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절대 아니야. 자, 1세대 몇 분이 끝나고. 자, 원탁에 둘러앉은 경우수야. 여학생 3명과 남학생 5명이 원탁에 둘러앉을 때 다리 꼬리를 나가치지 말고 안 보이게 빛처럼 빠르게 슝. 그래요. 총 8명이 원탁에 둘러앉는데 첫 번째 보세요. 여학생끼리 이웃한다고. 그럼 이웃하면 어떡하랬어? 이거요. 묶으라 그랬지. 그럼 이 3명을 묶어서 하나 취급하면 총 몇 명이야? 하나? 6명이지. 그지? 근데 6명 이번에 어떻게 하는 거야? 원탁에 치니까 몇 팩? 5팩으로 써야겠지. 됐지? 그리고 마지막은 뭐야? 이 안에서 자리 바꾸는 거 3팩 다른 거 없잖아. 똑같잖아. 두 번째, 이 학생끼리 이웃하지 않아야 돼. 자, 기억해봐라. 이웃하지 않게 나열하는 경우는 어떡하라 했지? 앞에서 안 나왔는데. 그렇지. 이웃하지 않게 나열하는 경우 있으면 먼저 이웃해도 되는 것부터 해야죠. 그 다음에 먼저 나야 되는 그 사이사이에 이웃하면 안 되는 것들을 넣어주면 되는 거죠. 그치? 그럼 얘들 절대 이웃할 일이 없으니까. 자, 이거야. 그러면 둘이면 영상권을 주면 되잖아. 전체에서 이웃하는 경우를 빼면 이웃하지 않는 것만 안 됐죠. 근데 셋인 때는 영상권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전체에서 이웃하는 경우 빼면 이웃하지 않는 것만 남는 게 아니야. 둘씩 이웃하는 건 남잖아. 그치? 그래서 셋 이상 이웃하지 않는 경우는 반드시 이 방법 풀어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먼저 이웃해도 되는 것들이 누구야? 여학생 이웃하지 않아야 되니까 남학생 5명 먼저 나열하겠지. 하나 몇 팩? 4팩. 그치? 둔 걸 원팩 안 치니까 남자 5명 안 치면 4팩토리얼이야. 자, 그러면 보세요. 남자가 5명이 이렇게 앉게 되잖아. 그럼 사이가 몇 개 생겨? 5개. 5개의 자리에 이 학생들을 하나씩 꽂아넣으면 되겠죠. 그럼 5개 중에서 이 학생 3명밖에 없으니까 3개만 선택하면 되겠네? 맞니? 5개 중에서 3개를 선택하면 돼. 자, C 앞이야. C. 왜? 선택만 하면 되니까? 아니지. 3개를 선택해서 거기다가 이 학생 3명을 집어넣어야 되잖아. 자리 정해줘야 돼, 안 정해줘야 돼? 정해줘야 되지. 순서 중에 안 중에? 중요하잖아. 그럼 뭐야? P라고. 아, 그냥 C 뱉지 말라고. 응? 그지? 생각을 하면 나오잖아. 네 스스로 이렇게 질문 던지면 되잖아. 3개를 선택해서 그 3개의 자리에다가 이 학생 3명, 서로 다른 학생 3명을 집어넣어줘야 되잖아. 순서 바뀌면 달라지잖아. 오피스 하면 되겠지. 자, 이 정도까지는 완전 기본 문제야. 교과서에서 실릴 수 있는 시험에서도 그냥 맞아야 되는 문제들이라고요.
자, 이제 두 번째가 다각형 모양의 탁자야. 자, 얘는 원순열도 아니고 그것도 아니고 또 아니고 애매한 놈들이야. 원순열은 뭐라 그랬어? 모든 자리가 다 똑같아야지 원순열이지. 근데 얘는 봐라. 10개의 자리가 10개 자리 다 똑같네? 아니야. 그지? 아니라고. 10개 자리, 10개 자리가 다 동일하지 않다고. 그럼 언제나 원순열도 아니야. 그렇다고 해서 10개 자리 전부 다 다르냐? 아니라고요. 왜? 보세요. 이 자리 살짝 회전시키면 어디 가니? 여기까지. 또 회전시키면 여기까지. 이 5개는 똑같은 자리야. 나머지 5개 자리 때 회전시키면 계속 일치하게 똑같은 자리지. 전부 다 똑같으면 원순열인데, 그리고 전부 다 다르면 순열인데, 일부만 똑같고 일부는 달라. 원순열 아닌 순열도 아닌 애매한 놈이야. 저희가 하나씩 있으면 그거 무슨 일이에요? 응? 저희가 하나씩 있으면 그거 무슨 일이에요? 그렇지.五각형에 하나씩 있으면 이 자리 구분돼 안 돼? 안 되잖아. 그럼 원순열이야. 아까 그랬어. 둥글다는 게 집중하지 말라고요. 자리가 서로 구분 안 되면 원순열이라고. 근데 이건 한 변에 두 개씩 있기 때문에 돌리면 이 자리는 이 자리를 못 가지. 이 자리는 이 자리로 갈 수밖에 없죠. 이 자리는 이 자리로 갈 수밖에 없고요. 즉 이쪽에 있는 자리들 5개가 같은 자리고 이쪽에 있는 거 5개가 또 같은 자리야. 일부가 같고 일부가 달라. 원순열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일반 순열도 아닌 애매한 놈이야. 그럼 이거 어떻게 푸는데? 누가 되겠어요? 자, 일단 이거 원순열로 보겠습니다. 그 원순열 보면 몇 팩이야? 4팩. 아니지, 10개니까. 아, 9팩이지. 완전한 원순열 보면 9팩이잖아. 근데 원순열은 어때? 10개 자리가 똑같을 텐데 얘는 자리 종류가 몇 종류 있어? 2종류 있지. 원순열은 전부 한 종류의 자리야. 이 2종류 곱하기 얼마 되네? 이해주시면 되겠죠. 이해돼? 완전한 원순열을 보고 먼저 계산한 다음에 사실은 원순열은 모두 같은 한 종류의 자리인데 그런 자리의 종류가 2가지가 있기 때문에 곱하기라고 한다고요. 됐음? 두 번째는 그냥 일반 순열을 보겠음. 그럼 몇 팩이야? 10팩이야. 10개니까. 근데 일반 순열을 보기에는 중복이 생기지. 네. 몇 번 중복되니? 5팩. 5번씩 중복되지. 그지? 많은 게 얼마나 되냐 중복되니까. 뭐 해주겠지? 그럼 보세요. 5분에 10팩은 10 곱하기 9팩으로 쓸 수 있어? 9팩에다 10 곱하면 10팩 되니까. 갖고 나면 2 곱하기 9팩 나오니 안 나오니? 나오지. 그럼 똑같은 거란 얘기야. 그러니까 어느 쪽 생각해도 상관없어요. 됐니? 그냥 순열로 봐가지고 10팩 때린 다음에 아하 5번씩 중복되니까 중복되는 횟수만큼 나눠주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그냥 원순열로 볼래요. 원순열 때려놓고요. 원순열에게는 처음에 자리가 2종류 있으니까 곱하기 2 하는 거. 됐음? 여기도 편하게 보면 개개인 차이 있겠지만 쌤이 일반적으로 이쪽이 더 편해서 쌤은 이쪽으로 풀어요. 똑같아. 예를 들어서 생각해볼게. 이런 거 있어. 자, 어떻게 할까요? 원순열로 보기에는 얼마야? 총 6개 자리지. 얼마야? 5팩이지. 맞네? 근데 원순열은 전부 자리가 똑같아야 되잖아. 네. 자리 종류 몇 종류 있어? 얘랑 얘랑 같은 자리지. 세 종류. 얘랑 같은 자리, 얘랑 같은 자리지. 세 종류밖에 없지. 곱하기 얼마야? 3. 3 하면 되겠죠. 아니 그냥 순열로 볼래요. 6개는 6팩이야. 근데 몇 번 중복되니? 180도 돌리면 완전히 포개지지, 그치? 2번씩 중복되는 거지? 그럼 어때? 똑같은 거라고요. 근데 위에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어. 원순열 베이스 하는 거니까. 원순열이라 생각하고 먼저 쓴 다음에 자리, 서로 다른 자리의 종류수를 곱해 주시면 된다. 오케이. 그 다음에 자, 도형에 색칠하는 경우가 있어요. 야, 그 밑에 덥지 않니? 네, 좋습니다. 선생님, 응? 혹시 앞에 있으세요? 실어주시고. 잠깐만, 이따가 볼게요. 이거 하나만 펴고요. 자, 그래같이 정상하게 이루어진 4개의 병역을 4개의 색깔을 칠해서 어떻게 할 거야? 칠해서 완성할 거야. 근데 한 영역에는 한 가지만 칠하고요. 일치하는 것은 같은 것을 보겠대. 됐죠? 네. 어떻게 된다? 잘 보면 가운데 거를 빼면 바깥에 있는 3개는 어때? 회전하면 일치하지. 이 3개는 무슨 순열이야? 원순열이야. 구분 안 되잖아. 그지? 쌤 위고 아래인데 이딴 소리 하면 바본가? 맞지? 거꾸로 보면 똑같은 거다, 그지?
따라서 이거 뭐야? 원순열 베이스야. 자, 원순열 베이스라는 색칠하기 문제는 어디부터 칠해야 돼? 가운데. 가운데. 원순열 아니부터 칠하는 거야. 여기 칠하는 건 몇 개야? 4개 중에 1개지. 4가지지. 그럼 색깔 3개 남았고요. 그 3개는 바깥에 3개 칠해야겠지. 근데 이때 칠할 때는 3팩이 아니고 몇 팩? 2팩이야. 왜? 원순열이니까. 가운데 칠하고 바닥자리 돌릴 때는 원순이니까 n-1팩으로 쓰시면 되는 문제들이야. 그치? 그래서 모양을 잘 보시는 얘기야. 자, 이거 조심해야 되지? 8개 색칠할 거야. 8개 있죠? 8개 칠할 거야. 됐니? 어떻게 할 거니? 가운데 칠할래요. 자, 근데 가운데 이것도 뭐야? 원순열이죠. 바깥에 4개도 뭐야? 회전하면 똑같고 원순열이죠. 네. 그치? 바깥쪽에서 가운데도 먼저 칠하자. 자, 가운데 먼저 칠할게. 그럼 먼저 뭐 해야 되니? 8개 중에서 4개 색을 골라야 될 거 아니야. 가운데 칠할 4개 색을 칠하는 방법은 나중이고 일단 칠할 색깔부터 골라야 되겠지. 맞니? 8개 색 중에서 4개 색을 골라냈어. 자, 그렇게 골라낸 4개를 가운데 칠해야 돼. 그냥 몇 팩? 어? 오케이. 왜 2팩이지? 나머지 3개. 무슨 소리야? 8개 색깔 중에 쓸 때 4개 색을 가져왔어, 페인트를. 그치? 그럼 4개 색을 여기 4개 자리에 칠할 거라고요. 몇 팩토리라고? 3팩. 3팩이지, 원순열이니까. 맞니? 자, 그러면 남은 4개 색을 자동적으로 바깥에 칠하겠죠? 바깥에 칠할 때는 몇 팩? 3팩. 원순열이니까 3팩? 3팩. 자, 둥글다고 다 원순열 아니야 그랬죠? 언제 원순열 쓴다고 그랬어? 그 자리들이 다 똑같으면은 구분이 안 되면 원순열 쓴다고 그랬잖아. 아, 색깔이 있으니까 구별이 되네요. 처음에는 다 색칠이 안 돼 있으니까 이 4개가 구분돼 안 돼? 안 되니까 원순열 300 쓴 거야. 근데 자, 안에 칠했지 아까. 안에 칠을 했단 말이야 이렇게. 칠을 했다고. 자, 그럼 바깥에 4자리 구분돼 안 돼? 그 그렇지. 붙어있는 색깔을 보면은 구분이 되잖아. 그럼 바깥에 4개는 생긴 거는 원이지만 원순열이가 아니다. 아니요. 구분되면 원순열 아니라고요. 그래서 몇 회? 이거 조심하셔야 된다고. 여기는요. 여기 칠해봐야 3개 구분돼 안 돼? 여전히 안 되잖아. 그러니까 여전히 원순열 2팩이야. 됐니? 여기는 일단 한쪽에 칠되면 바깥쪽이 구분되니까 더 이상 원순열이 아니다. 그래서 원순열은 그 자리들이 구분이 되는 순간 더 이상 원순열이 아니게 된다. 알겠니? 꼭 그거 명심하셔야 돼. 모양 가지고 판단하는 거 아니야. 생긴 게 원이 아니더라도 그 대상들이 구분이 안 되면 원순열. 생긴 게 원 모양이 하더라도 대상들 그 격자들이 서로 구분이 되면 원순열이 아님. 본질 가지고 판단하시라는 얘기야. 됐죠? 구분이 되는 것도 안 되는 것도 어느 순간 구분이 되는 걸로 바뀔 수도 있어. 그럼 그때부터는 원순열이 아니라고. 이게 원순열 마지막 아니야?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 원순열까지 마무리했으니까 자, 너네 개념에 있는 생김을 같이 풀었던 예제도 풀고요. 밑에 있는 예제들도 다 풀어보셔야 돼. 오케이? 다 풀면 그 다음에 우리 그 다음 나오는 게 중복순열을 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일단 써주세요.